미국의 새로운 4년을 책임질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와 밀스필드를 시작으로 미국 전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열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선,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두 사람 중 누가 승리의 깃발을 거머쥘지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딱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도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몇 시간 후에 한국 시간으로 빠르면 1시 정도면은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러 가지 판세상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그 선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클린턴 후보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직 넘버가 270명이 과반수니까 38명만 더 지금 확보를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6개의 경합주라는 게 그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겼던 건데 그중에 38명을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확률상 여전히 저는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와 밀스필드에서는 투표와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각각 후보별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딕스빌 노치의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풍향계의 역할도 해왔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네. 크죠. 늘 0시, 그러니까 자정에 3일날 0시에 가장 먼저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뉴햄프셔는 주법에 의해서 100명 이하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것은 즉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이번엔 이겼고 지난 2016년 후 때는 클린턴 후보가 이겼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전체적인 미국의 상황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막판까지 두 후보의 유세 모습은 상당히 좀 대조를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요 경합주를 광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유세 활동을 펼친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에 집중을 했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그 셈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2016년에도 마지막에 그 경합주 6군데를 아주 집중적으로 유세를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유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워낙 TV 같은 데 출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심리 같은 걸 잘 알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일종의 바람을 일으켰죠. 네. 2016년에 대부분 여론조사의 결과가 예측을 못했던 것이 마지막에 이게 뒤집히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바람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펜실바니아에 집중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가 펜실바니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우리 남부의 3개 네. 3개주를 다 이기고 위에 펜실바니아까지 반드시 이겨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어느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이든 후보가 펜실바니아를 갖고 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안 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펜실바니아에 시간을 많이 들었고 또 펜실바니아는 사실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2016년 선거에서는 뺏겼긴 네. 하지만 거기도 사실상 민주당이 상당히 지지를 했던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썬펠트의 주요 경합 지역 가운데는 역시 플로리다가 제일 관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선거인단 숫자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음으로 많고요. 네. 그만큼 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주고요. 근데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를 가져오면은 사실은 또 선거가 거의 유리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발표가 나올 텐데 우리가 4개 주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플로리다랑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텍사스 이 4개 주는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우편 투표 때문에 뒤로 밀릴 수 있지만 이 4개 주는 빨리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4개 주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그다음 결과가 의미가 있고요. 만약 4개 주 중에 1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지 못하면 바이든 후보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미국 대선은 전체 득표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보다는
선거인단을 몇 명이나 확보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이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간접 선거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표의 왜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2000년도 선거에 그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알 고어가 싸웠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 고어 후보가 더 표를 전국 투표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만 선거인단 숫자가에서 적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고요. 가까이는 2016년에도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이번에도 전체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전체 지지율은 굉장히 안정되게 최근 한 1, 2주 사이에는 7% 내외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관건은 미국 선거는 결국 경합주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을 더 갖고 오느냐가 선거의 결정적인 그런 승패를 좌우하겠죠. 네, 사전 투표자 수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어떻게 유불리를 지금 많이 따지고 네. 있는데 아마도 민주당한테 지금 유리할 것이다. 사전 투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편 투표가 있고 하나는 현장 투표가 있습니다. 1억 명 중에 현장 투표가 한 3천만 명 좀 넘고 그리고 우편 투표가 6천만 명이 좀 넘는 거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민주당한테 유리합니다. 네. 우편 투표의 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의 지금 결과를 보면 약 2배 가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편 투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전 투표의 전반적인 이 투표가 늘어난 것은 좀 조심스럽지만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관전 포인트는 전체 투표율이 또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그것도 좀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 그리고 이게 뭐 소송전까지 가서 당선인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상당 기간이 흐를 경우, 뭐 이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말이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정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후보랑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다릅니다. 뭐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중시하는 다자주의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그래서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좀 유연하면서도 정교한 그런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